1994년 8월 11일 일본의 하치조 섬. 섬의 화장터는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작업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섬에서는 매장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았기에 화장터 예약이 늘상 차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시기는 조상의 영을 기리는 일본의 대명절 5번을 앞두고 있던 때라 더욱 바빴죠. 점검을 위해 2호 소각기를 연 화장터 직원 히로시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있어야 할 철판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골들이 빼곡히 차 있었기 때문인데요. 히로시는 떨리는 손으로 불에 타버린 인골의 수를 세어보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철판 위에 놓인 기묘한 뼈들은 무려 7명의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이즈 제도의 화산섬 하치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섬은 그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예로부터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 에도 막부 시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모두 이곳으로 보내졌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유배로 섬을 탈출하려는 자들 혹은 탈출한 자들은 그 즉시 사형에 처해졌죠. 섬이 유배지로 한창 이용되던 때에는 무려 2,000명이 넘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섬으로 보내진 이들은 사실상 무기형이었기에 죄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섬 안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도 꾸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렇게 세대가 거듭되며 죄수보다 그들로부터 탄생한 죄 없는 아이들이 섬에 더 많아지자 육지에서 이곳으로 흉악범을 유배시키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죠. 세월이 지나며 섬은 차츰 일반적인 섬과 크게 다르지 않아졌고 1960년대부터는 일본 내에서 특별한 관광지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섬의 역사를 이루는 근간과 섬 주민들의 조상은 과거 유배되었던 죄수들이었지만 후손들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풍요롭게 해준 조상신으로 받들었죠. 이러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섬의 역사는 샤리토리라고 하는 독특한 풍습을 가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샤리토리란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상신으로 변한다고 믿어 토장한 시신이 백골화되었을 때 파묘하여 엄숙한 의식을 치르고 뼈를 전통술이나 바닷물로 씻어 화장하는 풍습이었는데요. 좁은 섬에서 죽은 이들을 모두 땅에 묻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섬의 풍습은 사라지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 이어졌죠. 이로 인해 1994년 8월 11일 섬의 화장터에서 발견된 의문의 인골 7구도 샤리토리 풍습에 의해 화장된 뼈들일 거라 여겨졌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어 그것이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확인된 사실들은 기괴하고 소름 끼칠 뿐이었죠. 섬에서 화장을 하려면 샤리토리 풍습 이전에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에서 발견된 칠체 인골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가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말인즉 누군가 무허가로 몰래 화장터 소각장에 7명의 시신을 집어넣고 불태웠다는 이야기였죠. 화장터 이용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소각장이 비어있던 기간은 8월 7일과 10일까지였습니다. 화장 후 온도가 내려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철판이 차갑게 식어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보아 7일부터 9일 사이 3일간 누군가 화장터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경찰은 이것이 섬 내 주민의 소행이라 여기고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화장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단 화장을 한 것이라 추측하였죠. 땅에 묻은 시신에 백골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샤리토리 전통에 따른 의식과 화장을 치르지 않으면 죽은 이가 조상신이 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추론이었습니다. 이에 섬에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경찰들은 온 섬을 돌아다니며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묘지를 찾아다녔지만 당시 섬에 있던 64개소의 묘는 모두 온전한 상태였죠.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 여긴 경찰은 2번에 걸쳐 섬 전역의 묘지를 훑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흐름은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섬에서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한 전통 풍습이 아닌 섬 외부에서 들여온 시신을 은폐나 인면의 목적으로 불태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경찰은 화장터로 돌아가 다시금 면밀한 조사를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화장터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이 완벽한 밀실이었다는 것이죠. 소각로를 포함한 화장터의 모든 문은 항시 굳게 잠겨 있었으며 열쇠는 오로지 직원들만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열쇠 없이는 화장터에 출입을 할 수도 급유 밸브를 조작할 수도 없었는데요. 인골을 처음 발견한 직원도 열쇠로 문을 열고 소각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화장터 어디에도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모든 문이 잠긴 상태 그대로였다고 증언하였죠. 침입자가 굳게 잠긴 화장터와 소각장의 문을 어떻게 열고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였으며 화장이 끝난 뒤에 소각장의 문을 무슨 수로 다시 잠근 것인지 당초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터의 직원 중 누군가가 범인이라거나 열쇠를 분실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직원들은 모두 결백했고 열쇠를 잃어버린 적 또한 없었죠. 화장터에서 기묘한 인골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섬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섬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갖은 추측들이 오갔는데요. 각자 다른 곳에 묻혀있던 가족이 한데 모인 것이다라는 괴담부터 불법 미립국을 하다 사망한 중국인들이 브로커에 의해 불태워진 것이다라는 섬뜩한 소문들까지 돌았죠. 그중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사람 버리는 구멍. 과거부터 하치조 섬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했기에 늘 식량난에 시달려왔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아와 기근은 섬에 끈덕지게 붙어있는 저주와도 같았죠. 결국 섬의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사혈, 즉 사람을 버리는 구멍을 만들고 입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 중 병든이나 노인을 이곳에 버려두고 떠난 건데요. 버려진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작은 굴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였죠. 섬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된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간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인사혈이 남아있는 뼈들을 한데 모아 태웠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 있는 가설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웠는데요. 수백 년 된 옛 동굴에서 정확히 7명분의 유골을 발굴해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고 해당 장소는 관광명소로 변모한 지 오래였기에 몰래 무언가를 도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가설, 7인의 인부. 1952년 섬에 도로공사가 진행되던 중 산사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바로 위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인해 현장 감독과 인부들이 그대로 땅속에 묻혀버렸는데요. 기묘한 것은 이때 생매장된 이들의 숫자가 정확히 7명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누군가 우연히 그들을 다시 발견해냈고 넋을 기르기 위해 화장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사고는 당시 지역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던 실제 참사였는데요. 그러나 뼈조각조차 찾지 못했던 그들이 40년이나 지나서 7명 모두 불타버린 채로 등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추측이었을 뿐이죠. 세 번째 가설, 사이비 종교. 당시 일본은 옴진리교의 영향을 받은 각종 사이비 종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치조 섬에서도 현대적 치료를 거부하던 신흥교단의 지부가 존재했는데요. 그들은 현대의학을 부정하고 자연치유와 영적 수련을 통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죠. 교단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치조 섬 같은 외딴 섬에 지부를 두고 병든 신도들을 한데 모아서 함께 지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이렇게 자연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외부인들의 시신을 교단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칠 만한 추가적인 증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그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들을 살펴보며 인골의 조사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화장을 하며 천동안 없는 고온에 노출된 뼈는 유전자 분석이 불가능하기에 경찰은 이들의 대략적인 정보라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랐는데요. 나이대나 사망한 시점이라도 알게 되면 시신의 추적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인골의 조사 결과는 사건의 실마리가 되기는커녕 그것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7구의 시신들이 전부 사망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추측된 인사열이나 7인의 인부가설이 성립하려면 사망한 지 300년 전후 혹은 40년 전후라는 수치가 나와야 했죠. 이는 사이비 교단 지부가 섬에 설립된 시점과도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인골들은 연령대 또한 들쭉날쭉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에 처음에 소름 끼치는 가설이 재등장하게 됩니다. 살인범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자신이 죽인 피해자들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납득하기는 어려웠죠. 만에 하나 살인범이 시신을 태운 것이라고 가정해도 멀쩡히 잘 숨겨오던 시신들을 도로 꺼내어 섬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화장터에 처리하고 그것을 뒤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섬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도 일본의 많고 많은 섬들 중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이 하치조 섬까지 시신을 7구나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현실적인 추론이라 보기 어려웠는데요. 그러자 주민들은 이것이 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7승려 전설이라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에도시대 1711년 7명의 승려가 하치조 섬 해안가에 표류하게 됩니다. 험한 산세를 뚫고 간신히 마을 어귀에 다다른 승려들은 주민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머물 곳과 음식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하치조 섬은 열도의 온갖 죄수들이 모인 곳이었고 주민들은 음식은커녕 승려들을 되려 산으로 내쫓아 버렸죠. 승려들은 하는 수 없이 산중에 자리를 잡고서 나무 껍질을 뜯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 중 몸이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치고자 승려들을 찾게 됩니다. 승려들은 그를 극진히 보살폈고
병세가 호전된 주민은 다시 마을로 내려와 이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것은 점차 이상한 소문이 되어 퍼지기 시작했죠. 승려들이 요사스러운 도수를 부려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그들이 산 위에서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아픈 것은 승려들이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괴소문들은 이내 섬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은 흉악범이었던 주민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간단했는데요. 눈에 거슬리면 죽이 없애면 그만이었죠. 그렇게 무기를 챙겨들고 산을 오른 주민들은 승려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7명의 승려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 뒤부터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앓다가 절명해버리고 논밭에는 연이어 흉년이 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승려들의 저주라고 여긴 주민들은 그 한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이 기거하던 산 꼭대기 어딘가 7개의 빈 무덤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치조 섬에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온 7승려 전설이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1952년 인부들이 산사태로 생매장 당했던 곳이 전설 속 승려들의 빈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백 년 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승려들의 저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섬의 주민들은 7승려가 돌아온 것이다. 그들의 유골을 누군가 찾아낸 것이다 라며 수군거렸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지역 민담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뼈의 주인들은 머지않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죠. 하지만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인골들의 정체는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7개월이 흐른 1995년 3월 14일 해당 인골들은 결국 이름 없는 항아리에 담긴 채 섬의 추모공원에 봉안되었죠.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불태운 이는 또 어떤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는지는 여전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었고 이는 하치조섬 7체 인골 사건이라 불리우며 일본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